여러분, 평범한 주부였던 65세 정숙 씨에게 일어난 이 실화를 들으시면 아마 처음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남편의 장례식장, 그 많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마주친 한 남자의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이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과 똑같다면 어떨까요? 그럴 리 없어. 내가 미친 건가? 하지만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정숙 씨의 심장은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그 걸음걸이, 심지어 코를 만지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아들 민수 그 자체였거든요. 조용히 조문하고 있던 그 남자.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그런데 그 남자의 정장 차림새를 보니 최고급 브랜드 수트에 고급 시계, 그리고 고급차 키까지. 이건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성함이 안드류 김입니다. 고인과 사업상 인연이 있어서 조문 드리러 왔습니다. 안드류 김? 그런데 그 목소리. 정숙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들 민수의 목소리와 똑같았거든요. 혹시 민수야? 엄마야, 민수야.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이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가 너무 상심이 크셔서 그런가 보다. 담긴 했네. 근데 아들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저 남자 완전 부자 같은데. 우리 민수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정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정숙 씨가 놓치지 않은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남자의 오른손등에 있는 반달 모양 흉터였습니다. 민수가 7살 때 자전거에서 넘어지면서 생긴 그 특별한 모양의 상처. 정숙 씨가 밤마다 약을 발라주며 우리 민수 아프지 말자고 달래주던 바로 그 흉터 말입니다. 저 흉터, 틀림없어. 내 아들이야. 하지만 안드류 김이라는 남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해외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어머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해시태그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내 아들인데 왜 모른 척할까? 뭔가 사정이 있는 건가? 그리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낡은 다이어리.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줄의 메모가 정숙 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민수, 반드시 지켜라. 그 돈은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 돈? 무슨 돈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켜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백만장자 안드류 김. 그리고 10년 전 민수의 죽음 사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10년 전 그 비 오는 밤. 민수의 마지막 전화. 엄마, 아빠 좀 바꿔줘.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하지만 남편은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후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왔죠. 화재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당시 경찰은 말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서 시신의 신원을 DNA로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나 걸렸거든요. 정숙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남편 표정이 왜 그렇게 이상했을까? 슬픔보다는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어. 그리고 아들의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발견한 것들. 낡은 통장에 적힌 거액의 입출금 내역들.
정숙 씨가 전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그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 이게 뭐야? 우리가 언제 이런 돈을 만졌다고. 또 다른 서류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여러 개의 회사를 은밀히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두 민수 명의로. 민수가 죽었는데 왜 이 회사들이 아직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정숙 씨 맞으시죠? 안드류 김입니다. 잠깐 대화 좀 나누고 싶은데. 안드류 김은 정숙 씨의 집 거실에 앉아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시겠죠? 아버님 유산 정리 때문입니다. 유산? 무슨? 아버님께서 제 명의로 만들어두신 회사들과 계좌들. 이제 정리해야죠. 정숙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드류 김은 민수가 맞았네. 자신의 아들이 맞는데 마치 남남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엄마야,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죄송하지만 저는 민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니시고요. 그 말에 정숙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그 흉터는? 내 오른손등 흉터. 7살 때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생긴 거잖아. 순간 안드류 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오른손등을 만지더니 우연의 일치겠죠. 정숙 씨는 혼자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0년 전 교통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목격자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참 이상했어요. 사고 나고 나서 구급차 오기 전에 검은색 고급차가 먼저 왔었거든요. 그 차에서 누군가 나와서 뭔가를 가져갔어요. 뭘 가져갔다고요? 글쎄요. 가방 같은 거였는데. 그리고 구급차 오기 전에 사라졌죠. 정숙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 검은 차가 남편의 차였을까요? 그리고 당시 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DNA 검사 의뢰가 2번이나 들어왔거든요. 처음엔 불일치, 두 번째에 일치. 이상하죠?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던 중 10년 전 그날 밤의 통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민수와의 마지막 통화 후 바로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안드류 김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숙 씨셨군요. 너, 정말 민수구나. 10년 전에도 아빠와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안드류 김. 아니,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겠네요. 드디어 진실을 듣게 될 순간이 온 거죠. 하지만 그 진실은 정숙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시태그 비싼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은 모자. 아니, 아직은 남남이었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구해주셨죠.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님의 사업 때문이었어요. 불법적인 자금들, 그 돈들을 제 명의로 세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죠. 정숙 씨는 머리가 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척한 거야? 네. 저는 해외로 나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안드류 김으로. 그리고 그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그럼 나는 10년 동안 죽은 아들을 그리워한 나는 뭐가 되는 거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바로 그때 호텔 라운지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죠. 민수야. 그 여성이 민수를 부르는 순간 정숙 씨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애정. 그건 마치 자신이 민수를 부를 때와 똑같았거든요. 어머니, 왜 여기에? 민수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정숙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민수를 키워주신 분이군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정숙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윤미영. 바로 민수의 친생모였습니다. 25년 전 저는 민수 아버지와 잠깐의 관계를 가졌어요. 하지만 민수 아버지는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죠. 이 말을 들은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25년간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믿고 키웠던 민수가 남편의 혼외자였다는 거죠. 윤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를 당신에게 맡겼어요. 좋은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떠났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네, 당신은 민수의 양어머니였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진짜 어머니이기도 했죠. 민수가 두 여자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생모가 따로 있다는 걸 몰랐어요. 윤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민수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당신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네. 사실 민수가 당신을 피했던 건 진실을 알고 나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에요. 25년간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이 사실은 양어머니였다는 충격. 정숙 씨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민수야. 그래서 나를 피한 거구나.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실을 알고 나서 당신에게 어떤 얼굴로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윤미영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수 아버님이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든 정숙 씨. 남편의 친필로 쓰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다오. 민수는 내 핏줄이지만 너야말로 민수의 진짜 어머니다. 밤잠 안 자고 아픈 아이 간병하고 학교 다니며 공부하는 아이 도시락 싸주고 혈육이 아니어도 모든 사랑을 다해 키워줘서 고맙다. 민수야, 내가 이 편지를 본다면 기억해라. 정숙이가 너의 진짜 어머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편지를 읽은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시태그 정숙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셔서. 민수야, 우리 민수. 정숙 씨가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아니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진짜 포옹이었죠. 윤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민수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보다 당신이 민수의 진짜 어머니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민수의 어머니예요. 낳아준 어머니, 키워준 어머니, 모두 소중한 어머니죠.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오해와 아픔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1년 후, 민수는 안드류 김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다시 김민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자산을 사회에 환원했죠. 정숙 씨와 윤미영은 이제 서로를 동서라고 부르며 지냅니다. 그리고 민수는 두 어머니를 모두 어머니라고 부르며 효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건 뭘까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큰 오해가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결국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 오해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진실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사랑이 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